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기업들을 아십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실리콘밸리의 공룡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돈이 없어서 기다릴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것을 아무리 돈을 써도 원하는 만큼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는 회사냐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공장에서 반도체를 깎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데이 주식입니다. 오늘은 그 회사 SK하이닉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단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주식을 지금 사야 하느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핵심 수혜주를 짚어드리려는 겁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연간 매출 97조 1467억 원, 영업이익 47조 2063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정확히 2배로 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2026년 1분기 증권사 15곳의 컨센서스를 집계한 결과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7조 802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직전 분기 영업이익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키움증권, KB증권, 흥국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일제히 40조 원 안팎의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단일 분기 영업이익 40조 원. 삼성전자와 동시에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기업도 달성한 적 없는 수치입니다. 이 폭발적인 실적의 핵심 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5세대 HBM을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웰에 대거 납품하며 공급자 독점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동안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낸드 플래시 부문도 1분기 가격이 약 70% 오르며 영업이익률 40에서 60%대로 회복했고, 범용 D램 가격도 전분기 대비 약 80% 급등하며 전 제품군이 동시에 폭주하는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그 결과 D램 영업이익률은 70%대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가격 협상력이 사실상 SK하이닉스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결과입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58%의 영업이익률로 TSMC의 54%를 이미 추월했는데 1분기에는 그 격차가 20%포인트 가까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기 이벤트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SK하이닉스와 3년 이상의 장기 공급 계약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장기 실적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세대 HBM4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루빈 플랫폼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UBS가 전망했으며, 증권가에서는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최대 174조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가 100만 원을 넘어선 지금 현명한 투자자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대형주를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이 막대한 자본이 공급망 안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분기당 수십조 원의 이익을 내고 공장 가동률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릴수록 장비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 협력사들에게 그 자본이 쏟아지는 낙수 효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형주 폭주 이후에는 반드시 소부장 기업들이 수배, 수십 배의 수익률로 화답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오랜 공식입니다. 한미반도체가 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의 압도적인 슈퍼사이클 아래에서 실적과 수주 데이터로 직접 증명되고 있는 국내 낙수효과 핵심 수혜주 사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꼼꼼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종목 분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되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님의 생전 말씀 한번 듣고 가시겠습니다. 삼성이 초인류 기업이 되는 날, 모든 열매와 보람은 함께 땀 흘린 임직원들과 협력업체가 골고루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비록 경쟁사 회장님의 철학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현재 SK하이닉스와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에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초고도화된 HBM 칩의 수율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이 칩을 깎고 다듬고 검사하는 중소협력사들의 뛰어난 기술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분석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계좌 우상향에 도움이 되도록 언제나 노력하는 원데이 주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기업은 HBM 수율의 최전선에 있는 장비주 테크윙입니다. SK하이닉스의 현재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율, 즉 양품의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HBM은 얇게 깎은 D램을 8단, 12단, 나아가 HBM4에서는 16단까지 아파트처럼 쌓아 올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15개의 정상 D램을 쌓았는데 마지막 16번째 D램이 불량이라면 앞서 쌓은 멀쩡한 15개의 D램까지 통째로 폐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불량품 하나가 수천만 원어치의 칩을 고철로 만들어버리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칩을 쌓기 전에 불량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검사 공정이 HBM 시대에는 절대적인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테크윙은 이 검사 공정에서 칩을 검사 장비로 이송하고 분류하는 테스트 핸들러 분야의 글로벌 강자입니다. 특히 테크윙은 HBM 전용 고속 검사 장비인 휴그 프로버를 선제적으로 개발하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캐파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12단과 16단으로 단수를 높여갈수록 이 미세한 불량을 잡아내기 위한 테크윙의 검사 장비 투입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테크윙을 HBM 장비 밸류체인의 최우선 순위로 봐야 하는 명확한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동진 세미캠입니다. HBM의 베이스가 되는 최선단 D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극자외선, 즉 EUV 노광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빛을 이용해 웨이퍼에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한 회로를 그리는 공정인데 이때 도화지 역할을 하는 웨이퍼에 반드시 발라야 하는 특수 액체가 바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과거 이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100%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동진세미캠은 국내 최초로 EUV용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하며 퀄테스트를 통과한 굴지의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SK하이닉스의 HBM 출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밑바탕이 되는 최선단 D램의 생산량이 극대화된다는 뜻이며 이는 곧 EUV 공정의 횟수 증가를 의미합니다. 공장 가동률이 100%에 달하는 현재 상황에서 웨이퍼가 투입될 때마다 소모품인 동진 세미캠의 포토레지스트와 신나 등의 습식 화학 물질은 쉴 새 없이 소진됩니다. 장비는 한 번 납품하면 끝이지만 소재는 공장이 돌아가는 한 끊임없이 팔려 나간다는 점에서 동진 세미캠의 안정적이고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 수혜주 두 곳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단순히 종목 설명만 듣고 공부하자니 다소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막상 좋은 종목을 알게 돼서 직접 투자해보려 해도 도대체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할지 타이밍이 고민이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드리는 아주 간단한 퀴즈를 들으시고 영상 아래에 댓글로 정답 번호를 남겨주세요. 정답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댓글을 확인하고 간단한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4개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수급 분석 데이터, 적정 매수 가격, 적정 매도 가격, 그리고 매일 급변하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실시간 이슈까지 전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 모든 과정은 절대 매수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고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실전 분석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퀴즈 나갑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함께 역대 최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없어서 못 사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3번 현대차, 2번 SK하이닉스, 3번 두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의 번호로 남겨주세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거나 제가 답글로 개별적으로 달아드리는 링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시고 오늘 종목들의 상세 분석 자료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SK하이닉스 핵심 수혜주 세 번째와 네 번째 종목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혜주는 공정의 평탄화를 책임지는 장비와 소재 전문 기업 K시텍입니다. 앞서 HBM은 D램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수직으로 연결하는 TSV라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칩을 12층, 16층으로 높게 쌓기 위해서는 각 층의 표면이 거울처럼 완벽하게 평평해야만 합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칩을 쌓을 때 유격이 발생해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웨이퍼 표면을 화학적, 물리적으로 연마해 평탄하게 깎아내는 공정을 CMP라고 합니다. K시텍은 국내에서 이 CMP 장비와 연마제인 슬러리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SK 하이닉스의 HBM 단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공정 관점에서 보면 칩을 깎고 다듬는 이 CMP 평탄화 작업 횟수가 층수만큼 정비례해서 폭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범용 D램 대비 HBM 제조 공정에서 CMP 스텝 수가 20%에서 30% 이상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이를 방증합니다. 결국 하이닉스의 차세대 HBM 스택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K시텍의 장비와 연마제 발주량은 우상향의 궤적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업은 반도체 식각 공정의 절대 강자 솔브레인입니다. 반도체 회로를 그리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화학 용액으로 녹여내는 과정을 식각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각 공정에는 불화수소나 인산 같은 초고순도 에천트, 즉 식각액이 대량으로 사용됩니다. 솔브레인은 이 초고순도 식각액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용 고용량 낸드 플래시인 기업용 SSD 시장에서도 폭발적인 수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아파트처럼 수백 단을 높게 쌓아 올린 뒤 한 번에 수직으로 구멍을 뚫는 기술이 핵심인데, 층고가 높아질수록 이 구멍을 균일하게 뚫기 위해 더 강력하고 정밀한 솔브레인의 초고순도 인산 식각액이 막대하게 투입됩니다.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고 고단화될수록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도 12-9, 즉 99.99999% 수준의 식각액이 필요하며, 이 진입장벽을 넘은 솔브레인은 하이닉스의 가동률 상승이 곧바로 실적으로 직결되는 가장 확실한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테크윙의 검사 장비가 불량을 잡아내고, 동진 세미캠의 포토레지스트가 미세 회로를 돕고, K시텍의 연마제가 표면을 다듬고, 솔브레인의 식각액이 회로를 깎아내며 SK하이닉스의 HBM 슈퍼사이클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흐름은 결국 이들 밸류체인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이미 많이 오른 대장주만 바라볼 때 이 거대한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길목을 선점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현명한 투자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믿고 꾸준히 봐주시고 또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진짜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보너스 종목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 기업은 영상에서는 공개되지 않지만 이번 SK하이닉스 슈퍼사이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곳입니다.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이 히든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장비나 소재 기업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 AI 반도체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가 좁아서 병목 현상이 생기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 기업은 바로 칩과 칩 사이의 방대한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연결해주는 초고속 인터페이스 설계 자산, 즉 반도체 IP 기술을 보유한 국내 팹리스 생태계의 핵심 기업입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트렌드가 여러 개의 칩을 레고 블록처럼 이어붙이는 칩넷 구조로 진화하면서 이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초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HBM과 AI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이 회사의 라이선스 수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아직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아 바닥권에 숨겨져 있는 진짜 진주 같은 종목입니다.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기업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세요. 댓글에 히든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만 제가 답글을 통해 이 보너스 종목의 핵심 분석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종목이 아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본론은 앞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투자하시면서 마음이 편하신 분 솔직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렸고 뉴스를 켜면 온통 불안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내려갈 때 그 숫자 뒤에는 단순한 수익률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고민하고 결정한 선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흔들리는 걸 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주식 이야기를 꺼내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더 떨어질 것 같다, 일단 지켜보자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사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팔아라. 워런 버핏이 평생 반복해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공포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뉴스가 연일 위기를 이야기하고
내 계좌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흔들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고 시장을 떠날 때 오히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스마트 머니들은 조용히 들어옵니다. 이건 이번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반복된 패턴입니다. 2001년 9일 테러 직후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 뒤 시장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땠습니까? 이번엔 자본주의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용기 있게 들어간 사람들은 이후 몇 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한 달 만에 30에서 40% 폭락했고 많은 분들이 공포 속에 손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에서 2년간 이어진 상승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위기 때마다 시장은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식은 결국 기업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전쟁이 나도 금융위기가 와도 사람들은 먹고 자고 일하고 소비합니다. 기업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류는 언제나 위기 이후에 더 강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공포가 시장 가격을 왜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까지 영원히 짓누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극에 달하는 순간이 역설적으로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무 기업이나 들고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 성장하는 산업 안에 있는 기업에 한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투자 섹터처럼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기업을 헐값에 포기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보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지금 같은 시기에 뉴스는 대부분 공포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위기 소식은 크게 다루고 회복의 신호는 작게 다룹니다. 이건 미디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시황을 확인하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객관적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결정은 대부분 나쁜 타이밍의 매도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 뉴스 확인 횟수를 하루 한두 번으로 줄여보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두 번째, 내가 왜 이 기업에 투자했는지 다시 꺼내보십시오. 처음 그 기업에 투자를 결정했을 때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매도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기업의 본질이 바뀌었느냐입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의 사업 구조가 망가졌습니까? 핵심 경쟁력이 사라졌습니까? 시장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주가 하락은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왜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지금 당장 전부 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불안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려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팔아야 하나, 더 사야 하나, 전부 현금화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면 결국 가장 나쁜 타이밍에 가장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천천히, 단계적으로 판단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걸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본업에 집중하십시오. 이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주가는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업은 다릅니다. 내가 집중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주식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본업에 쏟으십시오. 그게 장기적으로 투자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42km를 뛰는 동안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결국 완주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시기도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저희 원데이 주식은 단순히 종목을 소개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스스로 읽고 기업을 직접 분석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채널이고 싶습니다. 투자 여정에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원데이 주식이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만큼 제가 더 좋은 정보와 더 깊은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원데이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